강의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만나 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저는 참세무법인의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네오비 전속 담당 세무사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 외식업중앙회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 세무사도 맡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도 출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강의 나가는 것보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 걸 드리고 갑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과정이 이제 5주 동안 5번 이렇게 강의를 해서 하루 강의할 때 3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PPT만 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릴 거고 조금은 지엽적이더라도 실무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거고, 물론 도움이 안 되실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에 도움은 안 되시지만 나중에 이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고객 확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컨텐츠를 잠깐 볼까요? 지금 책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책자의 내용을 보시면은 좀 글씨가 많습니다. 글씨가 많아요. 왜냐? 집에 혹은 댁에 가셔서 사무실에 가셔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쓰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PPT를 만들면서도 한 번 더 보게끔 대표님들이 댁에 가서 보실 수 있게끔 해서 만들었으니까 집에 가시더라도 한 번쯤은 복습 한번 해보시고 한 번쯤은 예습을 한번 해오시면 제 강의를 듣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글씨가 많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대표님들을 위해서 글씨가 많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고 읽어보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내용일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컨텐츠에서 보면요. 첫 번째, 2017년 개정 세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 그리고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여기에 지금 2017년 개정 세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부가세, 소득세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거의 안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거의 안 바뀌었다 보시면 되니까, 특히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내역이 조금 달라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건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부동산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담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챕터 2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양도소득세의부터 끝까지, 그리고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들, 그리고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았던 내용들,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되더라, 저렇게 하면 절세가 안 되더라, 이런 것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좀 지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실무에서 느꼈던 것들은, 최소한 한 번씩 느껴봤던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챕터 2까지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은 우리나라의 지금 절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그거에 대한 사례 실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소득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도소득세가 이제 끝나게 되면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아마 그게 진행이 될 건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엑셀 파일을 나눠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실무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딱딱딱 입력만 하면 양도세 얼마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 배포가 될 거예요. 굉장한 메리트 있는 엑셀 파일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부하건대 지금
이 강의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 엑셀 파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사업용 토지 계산 방법, 계산하는 산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담부 증여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동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양도소득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실무를 적용할 수 있게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배포해드리고 그걸로 연습을 할 수 있게끔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강의를 오실 때는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노트북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을 가져오셔서 내가 이렇게 제가 사례를 지금 A4 용지를 드릴 겁니다. 드리면은 엑셀 파일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한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제가 문제를 던져 드릴 겁니다. 던져 드리면 그거에 맞게 연습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는 더 과제물도 제출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한 메리트가 있겠죠? 어떠세요? 메리트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네? 노트북 들고 올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디서 지원을 해서라도 제가 한번 공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있으신 분들은 꼭 가져오셔서 실무적인 양도세 계산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 경비, 그리고 연수, 보유 기간 이것만 입력해도 쫙 나오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굉장한 메리트 있는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메일로 보낼 겁니다. 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거랑은 이제 같고도 다른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상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진행상으로는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이게 어떻게 이제 진행 상황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강의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쉬는 시간이나 혹은 끝나고 나서 강의는 꾸준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해놨다가 내가 뭘 질문하겠다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오피스텔 취득, 보유, 양도시 주요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요즘 많이 매매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피스텔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임대주택을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업무용으로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양도시에 발생한 세금이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거나 어떤 하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주택임대를 놓으실 때 그분들의 발생되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관련된 세금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PPT, 엑셀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주택 임대를 관련해서 양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감면 조항에 따라서 엑셀 파일에 양도소득세 계산되게끔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시간이 가능한 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절세 방안입니다. 보통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비사업용 토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고객이 물어봤을 때 한 번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로 이거 입력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실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입니다. 보통 이제 가장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필요로 한 니즈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챕터 5까지. 많아봤자 챕터 4까지. 그리고 챕터 7, 8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그 니즈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부담부 증여가 필요하고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이 절세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고객들한테 컨설팅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 기준까지는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챕터 7, 8번은 부가세하고 소득세,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꼭 필요한 세금 절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법인으로 운영을 할지 개인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산 산식을 통해서 이거 처음에 개인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 기준점까지도 한 번쯤은 고민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5주 강의 동안 강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017년 개정 세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17년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나오겠죠. 자,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 구간이 작년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구간이었어요. 5개 구간이었지만 고소득자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더 걷겠다라는 취지에 의해서 5억 원, 과세 표준이 5억이 넘어가면 소득세만 4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4% 세율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제일 가장 오래 이슈되는 항목이니까 주의하셔서 양도세 계산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비사업용 토지 취득 시기 조정입니다. 재작년에 2015년도까지만 해도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세율을 10% 플러스를 시켰어요. 10% 플러스 시킨다고 얘기한 고지가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고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날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서 그 기간만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판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에. 국회에서 판을 바꿔버린 거죠. 2016년 1월 1일 기준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갖고 있었던 기산일을 아예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작년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매매 절벽이 생겼습니다. 아예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고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완전 매매 절벽이 생겼으니 이거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7년도에는 2016년 1월 1일 기산점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맨 처음 내가 취득했을 때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부터 기산일을 잡아서 양도할 때까지 그 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 기간으로 잡아서 유를 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아예 안 됐던 게 지금 최대 30%까지 가능하게끔 공제율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매매가 어느 정도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세율은 10% 플러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16, 25, 34, 45, 48, 50 이런 식으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도 세율은 높지만 그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팁. 양도소득세율도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 5억 초과에 40% 개정.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과세표준 5억 초과하는 토지의 경우 2016년 이전 양도가 또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미 2016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그건 좀 무시하시고 지금부터에 대한 세금 절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2월 과세입니다. 보통 이거는 나중에 뒤에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 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이 이 B한테 증여를 하게 돼요. 증여를 하게 되면 5년 내에 제3자에게 거주자가 양도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이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5년 내에 팔면 이거를 무시당해버려, 증여받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주요했던 항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양도소득세 개정 세법에서는 이렇게 양도했을 때 하고 2017년도부터는 2월 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월 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원칙적으로는 너 무조건 무시할 거야. 5년 이내 양도한 건 네가 양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볼 거야. 근데 지금 개정세법에서는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유리한 경우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안 됐지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더 세금이 많은 쪽으로 과세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부담부 증여 양도세 신고 기한 연장입니다. 보통은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증여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는 과세 기간이 증여하고 나서 그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2017년 2월 오늘 13일이죠. 13일 날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3월, 4월, 5월 그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오늘 양도를 했다라고 본다면 3월, 4월 속하는 달의 말일 4월 3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였습니다. 부담부 증여인데도. 그래서 세법에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일치를 시켜버렸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발생을 했으면 너네 3달 뒤에 한번 증여세 신고하고 2달 뒤에 양도 신고하지 말고 한 번에 3달 뒤에 3달 뒤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한 번에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번의 일처리가 필요 없이 한 번만 일처리를 하면 되겠죠. 세무서도 한 번만 가면 되겠고요. 자, 내용 보면은 2017년도부터 부담부 증여를 양도로 보는 부분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로 신고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늦게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다섯 번째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이거는 보통 작년 2016년도까지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에서 10%만큼은 자진해서 신고하면 10%만큼은 공제를 해줬어요. 하지만 그 10% 공제해 주는 거를 7%로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보편화되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니까 그 신고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양도소득세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2011년도인가 아마 없어졌을 건데요. 이게 미리 너 양도세 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 미리 하면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면 너 10% 공제해 줄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양도소득세도 없어지고 조만간 상속증여세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라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10% 공제했던 거를 7%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섯 번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연장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처음에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거를 연장을 안 해준다 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2017년 말까지만 해준다, 2016년 말까지만 해준다 말이 많았다가 결론적으로는 2018년 말까지 연장이 돼 있어요. 주택임대소득, 월세소득,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이 없게끔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세법에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주택 임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컨설팅을 해주실 때 2천만 원 미만까지는 18년까지는 비과세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7번째, 주식 양도세 신고 기한이 변경이 됐습니다. 보통 이거는 실무적으로 많이 느껴보지 못하셨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에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신고 기한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번째, 소형주택 면적 기준 하향 조정입니다. 소형주택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였어요. 85제곱미터였지만 올해부터는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과세를 한다라는 취지로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택 임대 관련돼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차등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이 뭔가요?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지금 대표님들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개업을 안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노란우산공제 들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든다고 해서 그 불이익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취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폐업이 된 후에는 이자까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혜택이니까 한 번쯤은 들어놓으시고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였습니다. 비율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였는데 소득 금액에 따라서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적용이 되고요. 사업소득이 4천만 원에서 1억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초과분일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소기업 소상공인 들을 때 월 25만 원씩만 들으셔도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 한 달에 25만 원씩 해서 1년 동안 하면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한도 공제 딱 적용받으면 되지. 굳이 더 많이 적용받아서 이 혜택 볼 거 크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달 25만 원 정도씩만 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선택하시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납입 금액, 매월 납입 금액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제도 보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취지로 봤을 때는 상속증여 신고일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일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담부 증여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부담부 증여 시 수중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수용 대가를 토지로 받아 2월 가세를 받던 중에 대토받은 토지가 상속 증여 시에 상속세 신고기한과 같이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이 신고되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11번째, 주택 수용 시 비과세 기한 연장입니다. 비과세 연장을 이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약간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이거는 8년 이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자진해서 경작을 짓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공제를 해주지 않아서 이거는 너는 주가 이게 주지 농사가 주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제도가 보완이 됐는데 이 사업소득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0으로 간주한다라는 그 취지를 좀 더 제도를 보완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3번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이거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 2017년부터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를 위해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전자 문서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공인중개사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실질적으로 전월세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실무로 이제 아직 접해보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도입이 되면 매매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무조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 우리 그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이 구청에다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 건수하고 우리가 신고하는 매출에 대한 현금 영수증 건수하고 세무서에서 맞춰봐요.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버리면 세무서에서 바로 통지가 날라옵니다. 너 매매권에도 신고 안 했네? 그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겠네? 라고 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세금 신고를 더 해야 되고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고 이게 도입이 된다면 대표님들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대표님들의 부가세 그리고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 강의 시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2017년 개정세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갔는데 취지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취지인가요? 덜 걷겠다는 취지인가요? 더 걷겠다는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뉴스에 딱 봤을 때 세수만 10조를 더 거쳤대요. 예. 근데 이제 또 걷겠다는 얘기예요. 또 걷겠다는 취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 고객과의 컨설팅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을 해놓으시고 들어가시면 전문가의 포스가 좀 더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